자, 반갑습니다. 이제 또 오늘은 또 종목을 좀 추천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이런 종목이 좀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이, 이제 722포인트로 오늘 좀 시작은 좋았으나, 고가가 1%까지 갔으나, 좀 내려앉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제 뭐 시장 종합을 보자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에 대한 이제 이탈 우려도 굉장히 컸고, 이제 아시아 증시를 전반적으로 보면 항생종합, 홍콩항생, 심천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가 이제 고점을 1,500원이 아니라 1,400원대에서 놀고 있다는 점,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면 사실 이제 뭐 달러 쪽에서도 그렇고 엔화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시아 증시만 좀 눌리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아침에는 좀 좋았지만 좀 내려가는 측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도 항상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ADR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ADR 지수가 뭐냐면은 결국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다 더해서 이제 나눗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여기서 봤었을 때도 항상 이제 매수가 좀 과도하게 올라갔었을 때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좀 조정을 주고 항상 저점을 좀 아래 계속 올려준다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시점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이 영상에 올라가는 딜 사이트에 보면은 무료 방송 쪽에서 봤을 때도, 제가 이전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2570선까지 좀 내려와 준다면 거기서 우리가 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570 아래까지. 그래서 이날, 그러니까 3월 10일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3월 초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일에 이제 좀 내려왔었고, 물론 이날에도 좀 내려왔었지만 2570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을 때 좀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항시 이쯤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매수하기 적합한 시장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 굳이 꼽자면은 저는 캠트로닉스를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를 이렇게 보자면 이평선들을 좀 다 빼볼게요. 그래서 매수 신호만 좀 보자면은, 이 대마이평선이 좀 닿았을 때 항상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갈매기 기법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만 갈매기 기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갈매기 그림은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뭔가 이제 음봉이 4개 이상 나와주면서 양봉 4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음봉 3개 이상 양 2개 나왔을 때가 매수하기 좀 적합한 시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하고, 여기서는 좀 더 우리가 담아갈 수 있겠구나. 흔히 말하는 뭐 불타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불타기는 굳이 뭐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를 보자면은 결국에는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나왔던 그림이 지지라인을 이 시가 기준봉 대비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 그 내려갔던 게 수평을 이루는 절반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종가 베팅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때 종가가 이날에 수평을 이루고 있다면 사실 이날에도 종가 베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슈팅이 나온 구간이었는데, 저는 캠트로닉스를 좀 더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쪽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구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14%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가가 14%로 종가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74의 마법, 그러니까 거기에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날에도 그렇고 항상 늘 저가가 0.74% 좀 빠졌잖아요. 근데 이날에는 저가가 2%가량 빠졌었어요. 2.15%. 대략 저가 대비 종가를 17-1을 하면은 15%가 나오거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5까지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1.5 해주면은 저가가 0.7%니까 유용한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이슈가 몇 개 있습니다. 유리기판 대장을 찾아라. 유리기판 대장을 찾아라. 저는 캠트로닉스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 대장을 찾아라. 저는
캠트로닉스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자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캠트로닉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유리기판 진짜 찐 대장, 뭐 우리가 보자면 SKC였잖아요. 근데 SK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엔비디아도 좀 말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발열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스탠스가 많이 취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서도 열 저항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휘어짐 현상이나 이런 거, 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썼던 이제 반도체보다는 고성능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좀 특징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 유리식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삼성의 유리기판 공정에서 담당을 하면서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와 좀 더불어서, 이전에 제가 사실 이거는 이전에 제 영욱시대 가족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저점에서 좀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이 이제 이날쯤이었어요. 예. 이날에 이제 12월 이제 계엄 사태 이후로 1월 7일 날 드렸었다. 맞다. 1월 7일 날 이제 화요일 날 드렸었거든요. 이날에. 그래서 지금도 수익 구간이긴 해요. 영욱시대 가족분들은 수익 구간이긴 한데, 지금 오늘 14%의 종감을 막아냈다는 거는 아직 한 판 더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가 한 판, 이때가 두 판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캠트로닉스 여러분들이 3만원대 좀 매수를 하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하면서 3만원, 뭐 지금 3만 1,000원 아래로 3만 1,000원 아래로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준봉이 나왔던 21,000원보다 그 수평을 이루고 있는, 여기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평을 이루고 있는 이 기준봉, 여기가 되겠죠. 이제 여기가 되겠는데, 수평을 이루고 있는 22,800원으로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22,800원으로 잡아드리려고 해요. 자,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목표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캠트로닉스가 좀 더 슈팅이 나오면 그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캠트로닉스로 보자면 유리기판 사업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대장으로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폭은 조금씩 괜찮다. 그래서 지금 AI 시대 쪽에서도 유리기판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실적이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자,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 잠정 실적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캠트로닉스는 지금이 저점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도 거의 없을 뿐더러 부채 비율은 좀 적당하게 있는 편이에요. 원래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부채 비율은 150%가 좀 적절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은 170%, 유보율은 2000%면은 봐줄만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청산가치가 1,800원이에요. 청산가치가 9,800원이었다가 만원, 1,800원씩 좀 더 상승하고 있고, BPS도 이 2배면은 나쁘지는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안정성 지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다소 좀 적은 편에 있어요. 이게 뭐 현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현금. 근데 이거는 이제 빚이에요, 빚.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 안정성 지표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었을 때마다 뭐 신설, 뭐 증설이나 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최근 들어서 더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유명한 고려아연에서도 이제 뭐 주가를 방어하고 이제 대주주를 좀 본인이 지분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다 썼다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그러다가 이제 철회를 하는 그런 일도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안정성 지표, 우리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도 보는 게 맞지만 유보율 측면에서도 이 기업이 좀 건장한 기업인지, 좀 건강한 기업인지 체크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해서 캠트로닉스, 우리가 유리기판 쪽으로도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봤을 때
과연 전영욱 전문가님이 보시는 1위 기업이 어딘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유리기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기판 유심히 살펴보면서 좋은 매매, 유리기판 쪽으로 종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